VM은 좀 설명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스토리지. 모든 데이터는 어쨌든 스토리지에다가 저장이 되어야 되고요. 그죠? 그런 다음 스토리지는 크게 오브젝트 스토리지하고 블록 스토리지로 나눠져 있어요. 스토리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클라우드는. 다시 한번 정리 드릴게요. 클라우드에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빅데이터 플랫폼을 쓰셔도 되고요. SQL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쓰셔도 되고, 비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NoSQL 형태로 쓰셔도 되고, 혹은 오브젝트 스토리지 형태로 쓰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가격이 쭉 위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순서로 싸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클라우드에서 아키텍처링을 하실 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회사에서, 우리 서비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거 반드시 빅데이터 하드베에다 집어넣어야 될 데이터하고, 관계형 DB에 넣어야 될 데이터하고, NoSQL에 넣어야 될 거, 그 다음에 S3나 이런 블록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거 하고 반드시 분리를 하셔야 돼요. 왜? 돈이니까요. 빅데이터 플랫폼 HD 인사이트라고는 파스 형태의 플랫폼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거든요. 예. 그걸 직접 물리장비 사가지고 쓰는 거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런데 다른 여타 서비스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드웨어에다가 모든 데이터, 좋네, 이거 다 들어가네? 막 집어넣으면 돈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제가 첫 시간부터 설명드리지만 모든 건 코스트 이펙티브하게 TCO를 계산한 다음에 아키텍처링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셨죠? 스토리지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그 한계 있죠. 당연히 데이터 센터 직접 운영하다 보면 스토리지 부족해갖고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간혹 있어요. 아니면 진짜 관리자가 마음 졸이면서 항상 서비스할 때가 많아요. 장비 발주해갖고 올 때까지 물리장비니까 한 발주하고 기다리는데 한 8주 정도 걸릴 때도 있고 4주 정도 걸릴 때도 있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 다음에 또 비용도 비싸죠. 당장 이거 사용하는 데이터는 10기가, 오늘 당장 써야 되는 건 10기가밖에 안 되는데 장비는 몇 억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EMC나 네뎁이나 이런 스토리지 전문 업체의 장비들은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로 오게 되면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죠. 일단은 용량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고 신뢰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속성을 유지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고객들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미 넣고 쓰고 계세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데이터 넣는데 삭제될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포춘 한 500대 기업 중에 한 90% 이상이 다 클라우드 쓰거든요. 이제는 거의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라우드에 데이터 올리는 게 불안해, 이런 거는 이제 고민하는 시기 이제 끝났어요. 예. 아시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클라우드를 쓸 거며 어떻게 쓸 건가에 대한 문제. 예. 자, 뭐 신뢰성에 대한 것도 듀어빌리티가 제공된다 그랬죠. 기본 3벌 복제에 그것도 부족하면 6개. 예, 지역 간 복제를 하게 되면 6벌 카피가 되는 거고 SLA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애저 스토리지는 프리미엄인 것과 일반 그 제너럴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SSD를 사용하는 스토리지이고, 제너럴 HDD 기반의 그 스토리지하고 SSD 기반의 프리미엄 스토리지하고 차이점은 일단은 비용, 그리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은 제너럴 HDD 기반의 스토리지를 쓰는 경우 보통 우리가 이걸 심 프로비저닝이라고 하는데, 할당을 내가 스토리지에서 10기가를 할당을 했어요. 아까 10기가 디스크 붙였죠. 근데 예를 들어 쓰는 건 1기가밖에 안 썼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갈까요? HDD는? 예? 1기가 나가요. 이해되셨죠?
HDD 기반의 스토리지는 내가 리졸브 자체를 할당 자체를 10기가를 하더라도 내가 1기가만 쓰면 1기가만 비용을 내면 돼요. 사용량만큼 나가요. 종량제예요. 근데 SSD 기반의 그 스토리지, 프리미엄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단위가 32기가, 64기가, 128기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128기가의 SSD 스토리지를 만약에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비용은 1기가를 쓰든 10기가를 쓰든 128기가 비용이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주의하셔야겠죠. DB를 써야 되는 건데 IOPS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지 않는 이상은 DB도 그냥 HDD로 쓰셔도 되고, 근데 디스크 IO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당연히 SSD 써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쓰실 때는 작게 쓰다가 늘리는 거 형태로 가면 되겠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쓰는데 비용 효율에 대한 거 물론 고민을 하세요. 그건 뭐 당장 줄일 수 있는 게 비즈니스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쉽게 이렇게 줄이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키텍처 설계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애저의 그 스토리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어카운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이런 블록, 테이블, 큐, 파일스라고 하는 기본 4가지 스토리지 형태가 존재를 합니다. 이게 아마존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부분이세요. 아마존 혹시 써보신 분 있으세요? 그 AWS 많이 써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저를 쓰시기 바라고. 네. 그 아마존의 그 AWS에 그 디스크 같이 볼륨 형태로 붙여서 쓰는 서비스가 EBS라고 있어요. Elastic Block Storage. 그래서 EBS. 그 EBS가 있는데 애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지만 그 제가 VM에서 그냥 디스크 탭 클릭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디에 만들어지는가 하면 그게 스토리지의 블록에다가 저장이 돼요. 거기에 블록 스토리지 페이지 블록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그 디스크 내가 아까 10기가짜리 할당한 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존에도 S3라고 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어요. 그 오브젝트 스토리에 해당하는 게 이 또 애저에는 블록이 있어요. 그럼 얘는 하나인데 왜 이거 어떨 때는 블록 스토리지로 어떨 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나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예, 근데 어쨌든 애저는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블록 안에 블록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가 함께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블 같은 경우는 NoSQL이에요. NoSQL. 비정형 데이터를 보통 JSON이나 이런 형태로 저장할 때 쓰는 게 NoSQL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애저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있는 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굉장히 비용이 저렴해요. 근데 대신 NoSQL이긴 한데 인덱싱을 컬럼을 2개밖에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쿼리문 자체를 가지고 복잡하게 만약에 쿼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는 있어요. 대신 저렴하게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게임 좋아하시면 그 MS가 만든 엑스박스에 헤일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헤일로라고 하는 게임이 있는데 그 헤일로 같은 경우는 그 헤일로 팀하고 예전에 제가 미국 시애틀 가서 만나서 니네는 이렇게 많은 데이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데이터 어떻게 저장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대답해 준 게 뭐냐면 앞단에 그 메모리의 큐에다가 게임 데이터를 일단 쌓아요. 적재를 하고 그 다음 그 데이터를 어디로 내리냐면 여기로 내려요. 테이블로. 네. 그러면 보통 NoSQL이 MS는 코스모스 DB라고 하는 NoSQL 프로그램이 있고 AWS는 DynamoDB라고 하는 NoSQL 서비스가 있어요. 근데 걔에 비하면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거든요. 대신 빠르게 처리하는 거는 메모리에 있는 큐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은 그 아키텍처 관련된 설명까지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고 대략 클라우드에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스토리지 공간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어떻게 조합을 해서 쓰면 코스트 세이빙이 되는지에 대한 개념만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토리지 베이스엔 큐죠. 그래서 생각보다 얘는 속도가 느려요. 그렇지만 용량이나 가격이 굉장히 싼 거죠. 그리고 파일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윈도우 서버 같은 경우는 윈도우 서버가 3대가 있어요. 윈도우 서버에 3대가 있으면 공유 폴더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로그 같은 거 한 곳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애저 파일스에서 얘가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SMB 프로토콜인데 그 프로토콜 써가지고 여기에 내가 디스크 하나 만들면 공유 폴더를 여기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윈도우에서 쓰셔도 되고 리눅스 같은 경우는 NFS로 보통 많이 쓰죠. 근데 얘도 SMB 프로토콜 써가지고 공유 폴더 여기서 만들어가지고 쓰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디스크하고 파일스를 통해 가지고 VM에 직접 붙이는 거는 디스크에서 할당하고 공유해 가지고 써야 되는 거는 파일스에서 만든다. 그렇게 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이 다 하나의 애저 구독, 지금 무료 계정, 무료 구독 만드셨잖아요. 그죠? 무료 구독 안에 요런 스토리지 어카운트 하나 만들면 그 스토리지 어카운트 안에 블록, 테이블, 큐, 파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지 어카운트는 리전간 페어를 기본적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페어로 구성을 하는 거고 ZRS라고 있어요. 존 리던던 스토리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벌 카피는 요 첫 번째 리전에 나머지 한 카피는 다른 리전에 해서 3벌 카피이긴 한데 리전이 2개죠. 그래서 안정성을 높인 건데 얘는 조만간에 디커미션 돼요. 없어져요. 그래서 ZRS는 이제 없어지는 서비스라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주로 그 LRS, 로컬 리던던트 3벌 카피랑 요걸 2개를 엮은 GRS 그리고 한쪽에 리드 액세스 권한을 준 RAGRS. 그래서 아까도 비용 대충 설명드렸지만 하나 쓰는데 한 20원, 2개 쓰면 40원, 요까지 쓰면 한 50원 정도 비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 그 스토리지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또 그 안에 또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복잡하죠? 그냥 스토리지 하나 만들면 되는데 뭘 또 하시냐, 쿨이 또 왜 나와? 그죠? 그 이유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파일을 막 저장을 해요. 근데 사용자들의 이제 또 그런 거 있어요. 야, 똑같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어떤 파일은 많이 읽고 어떤 파일은 한 번만 저장하고 한 번도 쓰지도 않아. 단순히 니네한테 비용 서비스 보관료만 내잖아. 이거 좀 더 싸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빈번하게 쓰여지는 것들은 핫으로 선택해서 스토리지를 구성하시면 되고요. 한 번 쓰고 잘 안 쓰는 것들 있죠. 한번 업로드하고 보관하고 나서 끝나는 것들, 그런 건 쿨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러면 비용이 보세요. 얘는 기가당 0.024불, 얘는 0.01이죠. 근데 여기 함정이 있어요. 모든 건 함정이 있어요. 자, 쿨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빈번하게 액세스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는 제가 장표에는 안 넣어놨는데 스토리지 비용에는 2가지가 있어요. 크게 비용 나가는 요소가 저장 공간에 대한 거, 하나는 액세스 트랜잭션에 대한 비용이에요. 당연히 쿨 스토리지는 트랜잭션 비용이 핫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쿨에다가 저장해 놓고 이걸 굉장히 막 빈번하게 쓰시게 되면 비용이 오히려 높아져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 설명 안 해줘갖고 컴플레인하는 고객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애저닷컴에 들어가시면 여기 가격이 있습니다. 가격을 누르면 계산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격 계산기를 누르면 스토리지의 지역을 뭐 한국 남부
네, 블록 스토리지의 범용 선택했죠. 그리고 중복성에 LRS, GRS 이렇게 있죠. 그죠? 이렇게 여기 RHRS 이렇게. 그래서 LRS에 핫이 있고 쿨이 있어요. 그렇죠? 1테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1테라) 기준 쿨과 핫의 가격 차이가 안 나는 거는 브라우저가 이상한 거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다시 다른 브라우저를 띄우시면 돼요. 미국 그냥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테라바이트 1테라바이트 하시는 경우, 쿨인 경우 가격 바뀌죠. 그죠? 쿨이 싸요. 쿨이 당연히 싼데 트랜잭션 기준으로 만약에 한번 보시게 되면 빵빵 공을 2개 붙였어요. 그래서 트랜잭션을 높였더니 이제 14만 원이 나왔고, 이걸 핫으로 바꿨더니 8만 원이에요. 이해되시죠? 트랜잭션 비용이 쿨이 훨씬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를 만드실 때는 항상 이걸 데이터 타입, 데이터 빈도, 사용 빈도에 따라 가지고 스토리지 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클라우드를 쓰실 때는 반드시 또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해당 그 리미테이션이라고 애저 리미테이션으로 뭐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해당 구독에 대해서 서비스 특성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서비스마다 제약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도입을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 한번 가볼까요?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그죠, 리전당 저장소 개수,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200개로 하실 수 있고, 스토리지 어카운트당 500TB를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주석이 되어 있는 거, 코멘트 되어 있는 거 보면 확장이 필요한 경우 서포트에 문의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늘려준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는 저게 리밋이고, 코멘트가 있는 거는 티켓을 열면 해줘요. 티켓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물음표 있죠. 포탈에서 물음표 눌러서 헬프 서포트 하시게 되면 여기 뉴 서포트 리퀘스트가 있어요. 하신 다음에 이 이슈 타입을 쿼타 해가지고, 쿼타 타입을 CPU가 부족하신 분은 여기 CPU 선택하신, 컴퓨터 쪽에 코어 달라고 하시면 되고, 스토리지가 필요하신 부분은 여기 스토리지 애저 리소스 매니저예요. 그래서 ARM,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하셔가지고 스토리지 어카운트 늘려주세요 라고 리퀘스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24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24시간 걸리면 이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항상 론치 전에 반드시 내 리밋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독에 가셔가지고, 구독에 가시게 되면 리밋에 대한 정보들이 또 나와요. 여기 구독에 가면 서브스크립션이 구독입니다. 구독에 가면 요 구독,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구독이 있고, 여기에 쿼타, 요 부분 있어요. 유시지 쿼타. 유시지랑 쿼타 부분을 딱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구독에 그 해당 리전의 쿼타가 얼마인지가 다 나와요. 저는 지금 보면은 CPU가 지금 10개예요. 그죠? 10개 중에 2개 썼으니까 이제 8코어만 더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 론치 중에 항상 머리 아파가지고 전화 주는 고객들이 있어요. 서비스 만들어야 되는데 CPU 코어 부족해요. 어떻게 해요? 티켓 여셔가지고 코어 요청하셨어요? 라면 뭔데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클라우드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를 쓰게 되면 아까 오토 스케일링 기억나시죠? VM 스케일셋을 가지고 예를 들어 한 8코어짜리 VM을 맥스 100개짜리로 한다고 설정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디도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VM이 100개로 팍 늘어나겠죠. 그러면은 100개 VM 가격 돈 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쿼타 설정들을 기본적으로 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서비스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갖고 있는 구독의 쿼타, 리밋이 뭐가 있는지를 항상 체크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는 이제 티켓 열어가지고 다 오픈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이게 말씀 안 들으면 항상 서비스하면서 장애 놓고 론치 일정이 연기되는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예요. 쿼타가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진짜 많이 한 달에 2~3명 정도의 고객들이 항상 연락 오거든요.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리전 간의 거리는 한 300마일 떨어진 곳에다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천재 지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죠? 하나의 리전이 무너져도 다른 리전에서 데이터를 복구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블록 스토리지를 그 CDN의 오리진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블록을 퍼블릭 오픈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스토리지에다가 파일 업로드 하셨죠. 이미지 같은 거 올려놓고 여러분들 그 URL 파일을 친구한테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은 이제 그런 분들은 없어요. 뭐 옛날에 그 토렌트 같은 거 돌려갖고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돌려보는 분들 많았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저도 이제는 다 돈 내고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대용량 파일들 300기가 뭐 1기가짜리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웹하드 쓰기는 애매하고 뭐 약간 그런 경우 있죠. 그죠? 그럴 때는 애저 무료 계정 지금 있는 거 있으시면은 거기에다 블롭에다 바로 올리시고 80포트 퍼블릭 오픈 해가지고 올리시면은 바로 다운받아 가실 수 있으세요. 그렇게 드랍박스 대용으로 그 스토리지를 쓰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블롭의 파일도 사이즈를 보면 일반 그 블롭의 디스크 공간이 500TB였죠 아까. 그리고 단일 파일 크기는 5TB까지. 공유 폴더 맥스는 5TB예요. 그리고 초당 그 스루풋을 보시게 되면 블롭 하나 만드는 거에 따라 60MB 정도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넘어서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스토리지 어카운트를 여러 개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리밋을 항상 기억을 하셔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HDD 기반의 그 스토리지의 IOPS가 500이고 프리미엄 스토리지는 SSD는 단일 디스크가 5000 IOPS. 그래서 만약에 만 IOPS 이상의 IOPS가 필요하다. 데이터가 굉장히 빨리 처리되는 DB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5000 IOPS짜리 SSD를 한 6개든 8개든 스트라이핑 해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2개 붙이면 이론상 한 10,000, 4개 붙이면 2만 IOPS, 8개 붙이면 그렇죠. 한 4만 IOPS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IOPS를 높여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매니지드 디스크가 있는데 그 아까 포탈에서 보면 제가 옵션 체크하는 게 있었죠. 매니지드냐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제 클라우드 벤더들도 사용자가 애저 쓰던 사람이 아마존 AWS 쓰고 AWS 쓰다가 애저 쓰다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MS가 결국은 만들었어요. 매니지드 디스크를. 뭐냐면 아마존의 EBS 볼륨처럼 VM에다 그냥 매니지드 디스크 만들어서 원하는 IOPS 선택해서 바로 붙여줘. 괜히 뭐 스토리지 어카운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블롭에다가 뭐 만들지 말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순간 또 고객들이 그러면 스토리지 어카운트 나한테 왜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하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아마 근데 향후에는 제 생각에는 이 스토리지 어카운트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공존해요. 그래서 2가지 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코멘트하고 넘어갈게요.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4개 있었잖아요. 블록, 파일, 큐, 테이블, 그죠? 그걸 굳이 스토리지 어카운트에 묶은 이유가 저도 정말 곰곰하게 생각해갖고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각각의 NoSQL 서비스나 이런 Q 서비스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해당 Q 서비스나 해당 NoSQL을 써가지고 쓰시게 되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예, 이해되시죠?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 MS가 고민한 건 그냥 오브젝트 스토리지 가격에 해당 기능들을 제공해 주자. 대신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해되셨죠? 그래서 프리미엄 스토리지는 SSD 기반에 그래서 VM당 맥스로 나올 수 있는 게 64,000 디스크당 저 맥스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8만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요건 이제 VM이 좀 커야 돼요. 8만까지 뽑아내려면. 그래서 그거는 저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과금도 얘는 HDD는 사용량 기반이라고 했지만 얘는 성능 기반이고 만들어지는 순간 해당 용량에 대한 비용이 그대로 나간다고 했죠. 그죠? 쓰든 안 쓰든 얘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스토리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드실 때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애저 포탈에 가면 계산이 있었죠. 그죠? 거기 가시게 되면 비용이 얼마 나오는지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인덱스가 2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2개를 가지고 만약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는 거는 이런 거예요. 뭐 시티 이름은 뭐, 그 다음에 주 이름은 뭐, 도시 이름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쿼리하는 거는 굉장히 빨리 테이블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 SQL문처럼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이제 속도가 팍팍팍팍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애저 스토리지에 있는 테이블을 쓰실 때는 그냥 뭐는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해가지고 쓰실 서비스는 테이블 써서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얘기고요. 그건 빨리 넘어갈게요.